강의들 중간중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홍수로부터 살아남았던 인류들 중에 그 이전의 고대 지식을 갖고 생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원래 사람이에요. 사람이지만 그 홍수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다시 원시 부족, 원시인 형태로 돌아간 인류에게 이렇게 그 이전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신격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 신토 문화. 일본 신토 문화에는 일본의 각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 진짜 신 아닙니다. 예, 신이 아니라 인간이죠. 기술을 가지는 사람들이죠. 농사의 신, 뭐 철의 신, 뭐 대장장의 신, 뭐 이런 거 전쟁의 신, 뭐 각종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저기 북유럽 신화에도 그렇고 이집트 신화에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가 추정하는 것은 바로 이 홍수 이후에 파밀고원에 살아남았던 인류들이 다시 물이 빠진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생존한 원시 부족화된 인류들을 그렇게 다시 또 문명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신으로 신격화시키기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신토 같은 경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이라든가 그 뭐 인도의 크리슈나 같은 기타 등등 여러 신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범주 안에 들 것이라고 보고 어떤 그 기술자 집단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저번 3편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뱀 여인이죠.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자, 헤로도토스 역사의 4권 23장에 보면 이런 착! 착! 쓱! 와! 커졌다! 내용이 나옵니다. 카스피해 근처에는 농경 스키타이가 살고 그 동쪽에는 유목 스키타이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지나 동쪽으로 가면 험준한 산 정상에 남녀 모두 대머리인 종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복장은 스키타이와 같고 그들 자신만의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유목 스키타이처럼 고기도 먹었지만 나무 과일을 먹으며 주로 채식 생활을 했다.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평화로운 종족이었는데 주변의 스키타이들은 이들을 해하지도 침략하지도 않았으며 존경을 받아 주변 종족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분쟁을 해결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을 아르기파이안이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도토스 역사에는요, 저 4권 쪽에 가면 스키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스키타이라는 건 바로 누굽니까?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에 살던 유목민족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저기도 나오지만은 스키타이가 살고 있는 지역, 농경, 그러니까 평야니까 농사도 짓잖아요. 농사 짓는 스키타이족, 유목을 한 스키타이족을 지나서 더 동쪽으로 가면 험준한 산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티베트, 천산산맥 이런 것들이에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남녀 모두 대머리인 종족이 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했어요. 이 세상에 대머리인 종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엇인가 정체를 찾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다? 이거는 그 불교 이전에 있었던 벤교라는 게 있습니다. 벤교. 그러니까 불교의 어떻게 보면 그 이전 형태라 보면 돼요. 어쨌든 그러한 계통의 종교인데 그러한 그 벤교 승려들을 보고 저러한 묘사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남자와 여자가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승려들을 본 겁니다. 지금도 절에 가면 승려들, 남자 승려가 됐던 여자, 비구니 승려가 됐던 머리를 다 깎잖아요. 이거를 보고서 대머리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저런 기록을 남긴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고기도 먹지만 주로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었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절에 가면 대부분 채식 먹습니다. 물론 고기도 먹습니다. 네, 지금 현대 불교에서는 이제 금지를 시켜놨지만 원래 이쪽 지역에는 해요. 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채식 생활을 했다는데 저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 봤을 땐 그거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평화 이렇게 어떤 중재,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바로 저들이 종교 계급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글로 써 있는 부분의 영문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건 통과할게요. 자, 통과하고,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기록이고, 이제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기록을 한번 보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는 바로 이 천산과 파미르 지역에 살았던 고산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누구라 불렀느냐? 사크라 불렀습니다. 뭐 스키타이라고도 불리고 뭐 조금씩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고산지대에 살던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저 위에 건 카자흐고요. 밑에 건 제가 번역해 놓은 건데, 뭐라고 써 있냐면 철기시대 카자흐스탄 사크 왕국이라 해서, 사크 왕국의 사회에는 신분 계급이 있었는데, 제1계급은 왕과 귀족, 제2계급은 제사장, 제3계급은 목동과 농민, 제4계급은 노예였다. 이들은 복장을 계급에 따라 다르게 입었는데, 왕과 귀족은 적색, 제사장은 흰색, 목동과 농민은 황색, 푸른색 옷을 입었다라고 돼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왕과 귀족과 제사장입니다. 얘네들이 통치 계급이잖아요. 고대로부터 뭐 현대도 좀 그렇지만은 그 통치라는 데는 두 개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권력, 하나는 군사 권력이에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 같은 엘리트들은 바로 무력을 기반으로 한 지배 계급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담당했던 계급은 흰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왜 흰색인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북극성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북극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은하수를 타고 올라간다고 믿었잖아요. 그 은하수의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북극성과 지상의 인간을 연결하는 은하수처럼 그 중간에 연결의 매개자인 제사장도 당연히 은하수의 색깔을 본따서 흰색의 옷을 입는다. 그리고 이제 유목민은 푸른 초원 색깔을 상징하는 푸른색 옷, 농민은 밀을 상징하는 노란색 등등으로 해서 신분 계급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해서 입었다라고 나오는데, 이때 제사장은 흰색을 입었습니다. 전 요 사람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왜 주목하느냐? 우리나라의 한단고기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단고기에 나오는 색족도 파미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얘기하는 삭족, 그 다음 한단고기에서 얘기하는 색족은 다 그 위치는 파미르예요. 거기에 살았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살았던 삭족을 카자흐인들은 신분 계급에 따라 적색, 흰색, 청색, 황색으로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한단고기에는 그 파미르에 살던 색족, 발음도 비슷해요. 삭족, 색족.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부인, 백부인, 남부인, 황부인 그래가지고 종족을 색깔로 묘사를 하는데, 중앙아시아의 세계는 삭족의 색깔과 일치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록을 제가 겹쳐서 추정한 결과는 뭐다? 파미르 고원에 살았던 헤로도토스 역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 대벌이를 한 그 종교 계급의 그 지배 계급은 카자흐스탄 역사에 있는 사크족, 삭족의 제사장 계급, 흰 옷을 입었던 제사장 계급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환단거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외모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저기 백부의 사람은 피부는 밝고 뺨은 높고 코도 크며 머리털은 회색이며 등등으로 나와서 뭐다? 백인이다. 예. 저 사람들은 백인이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 한단국에서 말하는 색족 해갖고 제가 써놨는데, 색족 중에 황부의 사람은 피부가 누렇고 코는 튀어나오지 않았으며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머리털은 검고 눈은 펑퍼짐하며 청흑색이고, 이거 아시아인이죠. 그렇죠? 백부의 사람은 피부는 밝고 뺨은 높고 코도 크며 머리털은 회색이며 서양인이죠. 그 다음 적부인은 피부가 녹슨 구리색이고 코는 낮아 뭉툭하며 이마는 넓고 뒤로 기울고 머리털은 곱슬머리로 황부인과 비슷하며, 그 얘기는 뭐예요? 저 적부인이라는 사람도 동양계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뭐다?
그 이마는 넓고 뒤로 기울었다. 여기 보면 요 사람. 그렇죠? 편두를 한 사람을 얘기하죠. 지배 계급은 고대에 편두했습니다. 그래서 편두를 한 다음에 머리를 곱슬머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면은 석가모니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그거예요. 왜? 머리를 편두로 해서 길게 만든 다음에 곱슬머리를 하면은 불타오르는 머리처럼 보입니다. 머리에 불이 난 것처럼 보여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천손, 하늘로부터 내려온. 머리를 불로 장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부의 사람은 풍족이라고 하면 야자나무색의 인종이라고 한다 등등 해서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미르에 있었던 신성한 종교 계급의 사람은 흰옷을 입었으며 종교를 담당했고 그리고 산 위에 살았으며 주로 야채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백인에 가까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모습일까 하면 닥터 스트레인지에 보면은 그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그 무술 가르쳐 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어요. 그 있잖아요. 그 머리 빡빡 깎은 여자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 여자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